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예,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줄사표가 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대통령실장 같은 경우 본인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표 수리 안 됐다 뭐 이렇게 또 서로 진실공방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내각 국무회의의 반응 대통령실의 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정욱 최고부터. 근데 뭐 정진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려면 그 진지하게 내셨어야죠. 이건 이런 사건이 아니고 아까 뭐 여기서들 말씀하시던데 예.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당장 거기서 나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예. 하고 그때 뭐 국무위원들도 아마 총리도 마찬가지로 예. 거기서 나 사표 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뭐 맞는 얘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너무 창졸지간에 5분도 안 된 사이에 그냥 후다닥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냉정한 평가를 그런 판단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갈 때 제가 듣기에는 내가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가서. 사실인지 뭐 아닌지 모르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들어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되치기 당한 거잖아요. 뭐 여사 라인에 되치기 당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렸고 그다음에 사실상 비서실장이 거의 무력화됐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빨리 사표 내고 나오시라. 거기 있어서 뭐 하냐 도대체.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홀로 독주하고 여사가 저러고 있는데 거기 남으셔갖고 나중에 남는 건 욕밖에 없다. 오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계속 계시다가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도 이렇게 수순을 잘못 두면 순서에 따라서 둬야 되는데 거꾸로 두면 대마가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진즉에 본인이 그냥 던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좀 움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걸 못했죠. 대통령실 줄사표 지금 타임은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줄사표가 뭐 대단한 어떤 충원을 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면 이거 의외인데 늦었지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2명 임명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대통령 통치행위를 했고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을 빨리 받게 했어라는 저희가 깔린 거잖아요. 예. 이분들도 따지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뭘 잘했다고 사표를 내죠? 지금 저는 사표를 언제든 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뭘 했죠? 충원을 해서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못하게 했나요? 국민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편안하게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진즉 사표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임명에 대해 사표를 냈다는 거 이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격에 맞지 않는 안이꾼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국민들은 꼴값을 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을 만한 상황이다.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임명했냐?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언쟁이 막 있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말은 상이지만 뭐 허락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우리 허락 없이 했다. 일단 권한대행을 우습게 보면서 한 말이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 왜 못 막았냐.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뭐 반대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2명이 최상목 지금 대행과 그다음에 뭐 외교부 장관인가요? 반대했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 못 막았다고 다 사과하다고 송구하다고 했는데 예.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대통령 직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판단할 탄핵 심판을 해야 될 필수적인 재판관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회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국회에 나와서 12월 3일 이후에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심이냐? 음. 그래서 아니라고 봐요. 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말하고 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시작 등을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다 하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뭐랄까 쇄신을 하면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님 말씀 주시죠. 뭐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는 예. 우리 정치인들이 쇄신하겠고 개혁하겠고 뭐 바꾸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저기 세상은 뭐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무슨 쇄신이에요. 지금 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반성이에요. 예. 우리 당은 어찌됐든 간 12월 3일 날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니 아버지가 집에 불 지를 때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불 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 겨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텐트를 치고 있는 걸 보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 자기들은 집에 불 날 때는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텐트를 쳐서 추위라도 피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성질내고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나서 그 텐트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 빨리 좀 우리 당에서도 떠났으면 좋겠고 공직에서도 좀 그만두시고 가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 불 지르는 걸 그 텐트 이제 나중에 텐트 쳐지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텐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네. 불 지르는 걸 막고 그게 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무슨 뭐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쇄신을 합니까? 쇄신은 그동안에 쇄신하자고 하면 그 쇄신 안 하겠다고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그 몸부림치고 용 쓰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당사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던 분들이 그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장 가서 그 투표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너 일어나서 탄핵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한 명씩 밝혀라. 라고 무슨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요구했던 2024년도 12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예. 예. 그럼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무슨 낯으로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뭐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도 비상계엄이 잘 됐다 못 됐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탄핵이 잘 됐다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없었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과도 아니고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그건 좀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처음 얘기한 게 당의 단합도 얘기했고 안정과 쇄신을 얘기했거든요. 예. 안정과 쇄신은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안정적으로 쇄신은 못하죠. 안정적으로 쇄신한다는 건 아주 천천히 쇄신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안정과 쇄신으로 된다면 예. 안정적인 쇄신이라고 하면 뒤에 쇄신이 피수식어가 되고 이게 본질적이 되죠. 대신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건 정말 천천히 하겠어라는 얘기인데 예. 안정과 쇄신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어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번 한 것뿐이다라고 평가하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다들 이른바 투 권스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쌍권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투 권스께서 하는데 이분들이 다 5선이어서 실제 세비 받은 것만도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제가 들어간 세금 있으면 반환 받고 싶어요. 대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물론 이제 많지 않아도 동전으로 던질 것 같기도 한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제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20년 가까이 받아왔다는 게 참 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예, 맥 소장님. 네. 참 뭐 말을 하는 게 입이 아픈데 그냥 이제 한 번 사람이 버린 몸, 기왕 버린 몸 예. 그냥 끝까지 막 살자 이런 느낌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내란에 있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란죄는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괴부터 중요 임무 종사자부터 그 옆에서 방어하고 선동하고 협조했던 사람까지 다 죄를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당시 12월 3일 날 어차피 내란에 동조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 차원의 위기가까지 있을 바에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뒷골목에 인생 포기하고 그냥 사는 그런 저작거리의 사람들 그냥 막 살자. 어차피 나 망가졌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강한 보수는 정말 필요하죠. 예, 진보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엄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어떤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차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기엔 정치는 이제 기출 문제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보수 정당들이 수백 년 동안 버텨오는 동안에 이 정도 위기 다 안 겪었겠습니까? 다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 영국과 독일의 보수당은 정말 국민이 생각한 것보다 더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혁신적으로 그렇게 변했고 예.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를 세상이 진보 즉 변해가는 방향으로 바꿨었어요. 제가 항상 우리 당에도 이야기한 건 뭐냐면 과거에 디즈레일리 수상이 영국 보수당을 노동과 복지 전문의 정당으로 바꿔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물법 폐지 이후에 거의 한 3, 40년 동안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정당의 정책을 바꾸고 정강을 바꾸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리고 정말 정치가 필요한 서민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지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어떻게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뭐 그래봐야 어차피 우리 당 우세 지역에서 공천 받으면 또 되겠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수 정당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영남 지역당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정혁 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궁죽통이다 이러잖아요. 예. 궁하면 통한다 이런 얘기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야 우리가 바닥으로 가면 결국은 나중엔 또 다 통하게 돼 있어. 아하. 살아남을 수 있게 돼 있어. 예. 야 누가 뭐 어느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궁죽통은요 원래는 변죽통이에요. 아.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한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궁하면 통한다만 얘기해. 근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 예.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기 스스로가 가졌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 스스로가 가졌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 그대로 다 유지하고 그러면서 영남당으로 전락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남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뢰가 가지가 않아요. 변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변하려는 사람들이나 변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을 다 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득권들끼리 모여서 뭐가 통한다는 건지 그러면 아마 궁죽통이 아니라 궁죽궁으로 더 갈 겁니다. 궁죽극궁으로 더 가겠죠. 예. 이제 예. 변화를 생각하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아니라 내년이다, 1년 반이다 했다면 변화를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나와라 할 것이고 총선이 3년 이상 남았기 3년이나 때문에 남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3년의 시간 동안 달콤한 시간을 영남에서 보내도 본인들은 손해 볼 게 없죠.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권력만 그냥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버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살린다면 지금 충원을 해야죠. 그냥 죽으라고 냅둔 겁니다. 예. 저렇게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살겠어요? 더 죽죠. 그냥 결국에는 뭔가 편을 드는 것 같으나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선동 이 두 지도부를 축으로 한 친윤 그룹은요. 예. 3년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세상은 망하든 말든. 저는 그런 마음이 잊지 않고서는 정당인으로서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오늘 현충원 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시키는 게 첫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0석이 안 되는 걸로 의결을 했다고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을 때려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게 200석이 사실은 그러니까 151석 넘는 건 의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물론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닙니다. 그 취지로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리를 지킬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돼야 됩니다. 왜? 자리는 그냥 지키고 있을 것이니 이거는 정말 막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자 업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때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자리 있으세요. 그건 정지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놓고는 물론 한덕수 대행이 그냥 스스로 직무정지를 시켰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이 첫 번째더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좋은 얘기는 마치 뭐 한 5천원짜리 책 사면 좋은 얘기 나오냐 어른들의 말 그런 거 순서대로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총리는 정파적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뿐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명의 재판관,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8인 체제가 이제 판단을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의 속도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중에 유일하게 탄핵 심판에 있는 조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동일 사건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걸 정지할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가 봤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는 거 그걸 공석으로 두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굴러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란죄 입증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 막 화가 나고 분하고 막 이래서 이걸 막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재판이 시작이 되고 뭐 공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형사재판이 공판이라고 하는데 공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 분명히 그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봤어야 됐다라고 또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혼란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여야 간에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어찌됐든 이 절차 법률적으로 일단 진행이 됐으면 이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거는 우리 당이 먼저 주도를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특검이 됐든 아니면은 뭐 지금 한 명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나가야지 자칫 뒤로 시간을 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길 거예요. 다음번 대선에서.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계 중진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국무위원 줄 탄핵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당 지도부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맥 소장님. 뭐 저도 좀 그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칠다고 생각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부분. 지금 현재 따져보면 궁지에 몰린 쥐는요 물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얼르고 달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안 하면 탄핵한다. 이 논리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니었어요.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예. 그러면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할 거야라고 되면은 무슨 겁박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최소한의 방향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불행한 탄핵의 결과를 초래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 정도의 좀 품격 있는 어떤 메시지였다면 네. 충분히 좀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중진 의원들은 고민했을 것 같고 민주당 이미지가 마치 입법권에 대한 거대색으로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죠.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어떤 형국상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자체를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무슨 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는 중진 의원들의 어떤 지적에 뭐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지영 최고. 그 민주당이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똥볼을 찼어요. 그래서 상황을 다 꼬아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탄핵안 냈을 때 그 탄핵안에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일본과 관계를 뭐 잘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막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안에 그걸 집어넣었잖아요. 1차 탄핵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 지지자들 중에서는 봐라 저 사람들이 탄핵을 제정신으로 지금 하는 거냐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두 번째 탄핵을 할 때는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만으로 이제 축소시켜서 했지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울고 싶던 애 뺨 때린다고 말이죠. 미리 너 안 하면 탄핵할 거야라고 미리 던져버림으로 해서 네. 한덕수 총리 대행이 그 대표 권한 대행이 아 그래? 나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거든? 라고 하면서 그냥 확 글로 본인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길을 줬다. 열어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칠고 마치 본인들이 권력을 다 잡은 듯이 그렇게 그 주먹 마구 휘두르는 골목대장처럼 행동하다가는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자가 저희가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을 시행했는데도 감행을 했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반짝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 그 왜 그런지를 좀 숙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박석찬 시장님. 저는 사실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온 거의 괴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구조상 문제점이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도 크고 제일 높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현재서 제일 높은데 예. 전략적인 뭐하든 좀 더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좀 경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실제로 친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신경 쓴대요. 본인의 비호 감도가 높고 예. 중도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실제 표현들이 좀 강한 최고위원들이나 주요 의원들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정말 내란을 동조하고 두둔하고 이런 세력들은 과감히 뭐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예.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인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모습이었고요. 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몸도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막론하고 지금 유력한 잠룡들이 많이 있는데 여당에선 지금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뭐 좀 눈에 보이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새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동훈 대표 아마 1월부터는 뭐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1월부터? 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죄 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내가 왜 그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 본인이 12월 3일 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탄핵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예. 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밀고 가든가 아니면 뭐 아예 접을 거면 접든가 그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건 뭐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본인이 뭐 그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한 1월 중에는 이제 활동 재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자명은 안 될 거예요. 토령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고해주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